뭐 이 문제를 우리가 100%다 풀자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좀 틀에 박힌 내용들에 대한 것은 쉽게 빨리 해결해야지 경우의 수에 대한 손은 된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함수 쪽에서는 사실 많이 틀리면 안 돼요. 함수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올 건데 그 어려운 문제는 뭔 문제가 나올 거냐면 그래프를 빨리 추론을 해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그려놓고 판단을 해달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쉬운 그래프인지 어려운 그래프인지 합성을 시킨 그래프인지 절대값 그래프인지 그에 대한 생각을 빨리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리고 연산을 좀 해달라는 문제가 내 생각은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유리 무리함수 섞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유리함수와 직선 또는 무리함수와 직선 나온 건 쉬운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고 2차 함수하고 뭐 유리함수 나오고 2차 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오면 좀 더 힘들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를 합성시키래요. 해본 적이 없죠. 그러면 합성시키라는 소리가 아니야. 합성시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보통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x를 그려놓고 출발을 합니다. 합성함수도 y는 x를 그려. 왜 그럴 거냐면 나온 결과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합성함수는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고 나온 결과 또 집어넣지. 나온 결과는 y로 가 있을 거고 됐니? 그걸 집으려면 다시 x로 갖고 와야 돼. 아까 우리가 fx 구하는 거 똑같아. x 구한 놈을 y를 가져갈 때 y는 x를 이용해서 가져갔단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합성함수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합성을 시키는데 얘가 지금 그림 비율은 안 맞지만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합성을 시킬 거야. 1을 넣습니다. 1이 나왔어요. 다시 갖고 왔어. 1이죠.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K라고 합시다. FK1은 1이에요. 똑같은 말로 2도 2야. 그러면 1하고 2는 결정이 됐고 그러면 1하고 2 사이하고 2보다 큰 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집어넣어 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를 x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또 갖고 와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알겠어? 다시 말해서 x가 1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은 m하고 n이 더 크다 보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fmx가 있을 거고 fm 플러스 p가 있겠죠. 자연수입니다. 됐어요? 요놈 x가 누가 더 크더라? 요놈이 크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2로 가까이 간다. 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로 가까이가 이렇게 하면 2보다 약간 작은 값이 떨어지겠죠. 계속 집어넣다 보면 2는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똑같은 말로 2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고 x를 갖고 왔어. 집어넣었어. 갖고 왔어. 집어넣었어. 갖고 왔어.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는 fmx하고 fm 플러스 px는 더 작아지더라 이 말이고 어디보다 2보다 크겠더라 요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그대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나요? 쉬운 내용은 아니야. 너희들이 많이 안 봐봤을 내용이고 단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값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판단해달라는 요구야. 됐습니까?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마무리된 겁니다. 기억은 장담 못한다 이 말이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2분의 3보다 작으면 2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겠지. F100을 우리는 해볼 수가 없겠지. 추론해라 이 말이겠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선생님한테 설명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18번 29번은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알파, 베타 위치를 설정해서 29번 gx하고 hx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현재 t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hx가 좀 더 위로 가는 그래프야. 이게 지금 루트 x라고 하면 요놈이 kx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알파가 있겠고 베타는 먼저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베타는 4고 지베타 여기다가 베타를 넣은 거라 이거 알파 넣은 것이 똑같대요. 그러면 일단은 베타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H베타는 4가 나왔고 이놈이 4가 나왔고 G에다 베타를 집어넣은 것은 G에 베타를 집어넣은 것은 알파 집어넣은 거와 똑같다. 요 말이야 지금. 요 말이잖아. 이해됩니까? 뭐 내용 없어. 그 다음에 H에다 베타 넣고 알파는 요 차이가 G에다 베타 넣고 알파는 요 차이에 루트 2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내용이 없어요. 집어넣어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32번. 요것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야.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직선하고 이 직선이 무리함수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BC입니다. 그래서 점 B가 AC를 2대3으로 내분합니다. x절편이 A이고 2대3 내분하면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가 있겠지. 얘는 직선은 양수고 기울기 양수고 왼쪽 그래프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 그래프 해야 되지. 교점이 2개 나오겠지. 현재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직선이 있다 이거지. 그림은 좀 안 보일 거니까 기울기가 2처럼 그리기는 좀 힘들고 그냥 막 그린 겁니다. 상황 판단만 하려고 해. 그래서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C이고 B가 AC를 2대3으로 그럴싸하게 그렸네요.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다 이 말이겠죠. B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2대3 직선 위에 있는 2대3 직선 위에 있는 이 2대3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닮음적인 요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요 간격이 2이면 요 간격이 3이다 이 말이겠죠. 요 간격이 2이면 요 간격은 3이고 요 간격은 5다. 누가 쉽게 보여? y가 쉽게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y는 여기가 0이니까 x는 요 위치에 따라서 좌표가 또 써져야 되고 물론 x로 풀지 말란 소리는 x로 풀면 연산이 좀 더 까다롭다. 그러니 y로 풀면 편할 거야. 그러면 요놈의 y가 얼마면 2알파이면 요놈의 y는 얼마다? 5알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를 없애? x를 제거시켜 가지고 y에 대한 식을 적으면 두근이 2알파하고 5알파가 될 거다 라고 하면 근각계사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거의 같은 문제야. 일단은 됐습니까? fx가 지금 무리함수고 요놈의 절대값에 대한 그거 기울기가 1,4분면서 PQR에서 만납니다. PQR의 x좌표의 b가 1대4대 9야. 자,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그려놓으면 뭐 유리함수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이 나올 거야. 뭐 여기 점근선이 있을 거고. 너희들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사실 그림 그린 게 맥심이 아니라 1대4대 9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 있는 x좌표의 b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4알파, 여기가 9알파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0은 어디 있어? 0. 0은 어디 있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겠지. 이게 0이면 편할 텐데 0이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알파, 4알파, 9알파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냐면 딱 여기에 있는 세 점만 비교를 하는 거라고. 세 점만 3칸, 6칸이야. 5칸이야. 5칸. 그럼 3대 5입니다. 되니? 그럼 x좌표의 b가 지금 3대 5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y좌표의 b가 또 3대 5가 된다는 걸 이용하겠네요.
얘도 0에 요거랑 요거의 비가 나온 거지 요거의 위치가 나온 게 아니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점을 3대 5로 내분한 점이 요점이다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요점에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알파를 넣은 y좌표에 요점을 9알파를 넣은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요점을 넣은 y좌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러니? 그럼 요 두 개를 3대 5로 내분한 점이 요것이다 라고 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단 그래프 조심해야 돼요. 달라진 그래프야. 그럼 이해되니? 요 세 점 간의 관계로 문제를 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해보세요. 두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더 33번이 좀 더 어렵긴 한데 풀 수 있다 이거지. 위에 것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그거는 0이 있었기 때문에 0을 이용해서 푼 거고 얘는 0이 없기 때문에 요 세 점 간의 관계로만 문제를 푼 겁니다. 다음.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출발점이 뭐냐면 그래프가 일단 모양이 비슷해. 이런 거 나와야 돼.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고 가야 돼. 식은 맨날 달라질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는 얘가 원래 그래프인지 꺾인 그래프인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그래프는 여기다 집어넣고 꺾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달고 해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 5번. 자,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방정식 0이잖아요. 너희들이 눈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안 풀어지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회집어 놓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이러면 방정식이야. 실근을 구하라겠어. 그럼 이게 0 또는 이게 0이죠. 그럼 이게 0을 적어 놓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0 또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적어 놓으면 문제가 쉽게 보이는 거라고. 두 개 따로 올 거니까 합칠 거고. 합칠 때 지금 여가 마이너스 t니까 이놈을 이렇게 넘겨놓고 이렇게 넘겨놓은 게 편하겠네. 그러지? 그럼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t를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x는 0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의 집합을 AT라고 해서 실근 중에서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는 거. 그래프를 조금 비율에 맞게 그리고 맞아 해볼까? 얘를 넘기면 둘 다 t입니다. 둘 다 t야. 그래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 그래프가 다른 게 그려줄게요.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고요. 1, 1, 1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죠. 위치적으로. 그럼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1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 거야. 이 범위 내에서 누구랑 현재 t랑 t를 밑에서 올려면 연계 하다가 이때 한 개가 되고 이때 한 개가 되고 한 개가 되고 한 개가 되다가 이때 세 개가 되고 범위 양끝점이 있으니까 세 개가 되다가 이때 두 개가 됐다가 다시 세 개가 됐다가 이해됩니까? 얘가 두 개 약간 올라가면 세 개, 그 다음에 접한할 때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가 됐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되는 상황을 다 구하라. 여기는 쉽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입니까요? 여기 위치가 되겠죠. 두 군데는 여기지. 사실 이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지. 그렇지? 개수를 다 작성하라 이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 중에 두 개만 찾으라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개수를 설정하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알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얘를 이렇게 풀어서 넣으면 쉬워. 풀어서 넣었을 때 그래프를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조금 더 빠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왜? t가 둘 다 연결돼 있지. 연결돼 있지. 알았죠? 어떻게 푸는 게 편한지 알겠죠? 다음 9번
7, 8, 9번. 자, fx가 지금 1,1이에요. 얼마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인가요? 양수 그래프네요. 그래서 1,1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양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이 여가 1인데 세기가 이렇게 나왔네. 이쪽에 다 있다는 소리네. 그러겠죠? 이쪽은 필요가 없고 그럼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세 개 그랬더니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가 아니죠? 어디가 있어? 얘가 이렇게 계속 가겠죠? 이렇게 얘는 경계가 있을 거고 2분의 3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판단됩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이게 안 잡혀. 잡혔다. 자, 요 상황이야 현재. 근데 여기가 2분의 3, 2, 4가 있다는 것은 요 점에 잡혀도 이 점에 잡혀도 이 점에 잡혀도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4이고 5, 요 점의 좌표는 4,2네요. 이유가 있겠지요. 2,4, 4,2. 이 참수가 2,2하고 4,2를 지나해.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a제곱은 지금 요런 그래프고 만난 것까지 했어. 근데 fx를 봤더니 요거 연결고리가 이쪽 양수 a입니다. 얘의 역함수 절반이 됩니다. 얘랑 역함수 보는 방법 설명했잖아. 어떤 관계가 설명했어? 역함수야 무리함수 이참수는 y는 ax제곱 역함수는 y는 a분의 1x a분의 1 이게 역함수야. a제곱 a 넣으면 a제곱분의 1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역함수야. 꼭지점도 pq qp니까 역함수야. 정확한 역함수.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역함수로 y는 특징해서 이렇게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이 점이 4,2이면 역함수는 2,4를 지나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됐니? 끝. 해는 한 개이고 해의 합은 2다. 됐죠? 누구랑? fx는 요놈 fx 아니다. 요놈 fx지? 맞네요. 요놈 fx고 요놈이 지금 역함수니까 해는 한 개이고 해는 2다. 됐나요?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 이해됐습니까? 다음 46번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얘를 옆으로 두 칸 이동한 그래프야. 옆으로 두 칸 이동한 그래프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 간격이 다 얼마야? 2란 소리야. 어떤 위치든 관계없이 이 라인을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2란 소리입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현재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소리. 요 길이 여기까지 되니 요 이렇게 얘를 뭐라고 놓을까요? K라 놓으면 요 거리는 PK, QK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이래 되겠죠? 됐나요? 몇 칸 차이냐? 두 칸 차이잖아. 그러면 수를 계속 집어넣다 보면 소구하는 형태가 등장한다 이 말이잖아. 우리 수원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야. K 대신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1부터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얘를 계산하면 요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두 개만 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밑에 두 개는 마지막 것이 누구야? 999니까
여기가 999니까 여가 1000, 여가 999야. 루트 1000, 루트 999. 999가 지금 밖에 따져서 9가 되고 여기 3이고 루트 1000은 여가 10이 되겠죠. 그런 느낌이 되겠죠. 알겠죠? 뭐 다른 문제야. 다음 46번, 51번. 이 문제도 어딘가에 있었던 1등급인가 있었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평행사변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이야. 그럼 요즘의 좌표를 설정을 하고 나온 수가 A의 좌표가 나왔네. 여가 4컴마야. 4, 루트 3, 4, 12가 되겠고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뭐라다? A, 루트 3, A-4라고 놓으면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 거야? A 플러스 4, 루트 3, A-4 플러스 루트 12가 된다 이 말이야. 0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요점에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점의 좌표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루트 3이 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61번 61번이 좀 어려워요. 61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fx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무리함수. 왼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에 그거랑 그 fx의 그래프랑 그거의 역함수랑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됩니다. 얘는 꼭지점이 a,2야. a,2니까 역함수니까 y는 x 그려놨고 a,2니까 a,2를 그린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요거를 따라서 이동하는 무리함수 이러한 그래프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현재 요 상태면 역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교점이 없네요. 그럼 적어도 어디까지 와야 돼? 이 점까지 하겠지. 이 점은 2,2잖아요. 2,2까지 오면 교점이 하나 있네요. 오케이. 한 개의 교점이 되는 최소값은 나왔네요. 2네요. 요건 쉽네. 이해됐니? 그러면 좀 더 간다 이 말이야. 좀 더 가다 보면 교점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계속 가다 보면 역함수 지금 안 그려져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교점 한 개는 보이죠. 무조건 여기에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풀었던 무리함수 문제 중에 선생님이 교점이 3개인 거를 한번 그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 점이 1,0이야.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 지금. 이게 안 움직여 이게. 이런 씨. 이런 간다 그래. 오케이. 비슷하게 됐어. 오케이. 얘가 1,0이야. 얘는 뭐야? 0,1이야. 얘가 1,0이면 얘 역함수는 0,1을 지나겠지. 얘는 0,1이니까 역함수는 1,0을 지나겠지. 그럼 요 점은 1이 가고 요 점은 1이 온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교점은 전체 2개를 내가 찾은 거야. 이런. 자, 우리가 역함수의 교점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율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방향 나온다 이거지. 이 점, 이 점, 이 점. 자, 기억은 하고 있으세요?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교점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능가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 일단. 알겠죠? 적어도 이렇게 될 거고. 자, 현재 감소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증가함수는 역함수와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소함수는 y는 x 위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교점이 있다면 다른 교점이 있다면 x축 대칭되는 위치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와 교점이 3개가 있다고 하는 문제는 감소함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76번을) 봤더니 fx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 역함수를 갖습니다. fx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교점이 3개이고 그 교점의 x좌표가 -1, 1, 2야. x좌표가. 됐어? 그 3개가 있다는 것은 정 가운데 놓으면 무조건 뭐야? 1, 1, y는 x 위에 있다는 소리고. 됐습니까? 하나는 -1, 2이고 또 하나는 2, -1 이렇게 된다고요. 얘랑 얘가 y는 x 대칭입니다. 됐니? 됐습니까? 얘는 감소함수고. 그러면은 그래프 자체가 지금 1에서 쪼개졌으니까 요 놈은 감소고 요거 2점을 지나는 그래프고 요 놈은 이렇게 2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얘가 직선이고 이렇게 떴다가 지금 그래프가 지금 뭐 요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될 거야. y는 x 위에 하나 있고 요 점하고 요 점은 y는 x 대칭의 모습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래서 3점 나왔으니까 요 2개를 여기다 두면 a, b 구하고 요 2개 집어넣으면 c, d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니? 아니요, 다른 것은 왜 안 됩니까? 증가도 3개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했는데 2개가 당연히 역함수이겠으니까 연결이 되는 무리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지. 그럼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한번 내가 억지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y는 x랑 3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뭐야? y는 x가 되겠죠. 그럼 요점 x좌표가 얼마고? -1이고 요점 x좌표가 1이고 요점 x좌표는 뭐야? 2가 되겠죠. 그럼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돼? 1, 1인데 지금 1에서 꺾이니까 요 위치가 1이야. 1에서 그래프가 달라졌단 말이야. 여가 1이야. 여가 1이 아니라 모순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다 이거지. 그렇지? 우리가 고1 수준에서 이런 감소함수 교점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요즘 좀 내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잖아. 그러지?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야.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제곱해서 하면 4차식이 돼서 해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면 해를 일단은 이렇게 찾아놓고 갈 수가 있다 이거지.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은 찾았지. 지금 요 문제는 찾았어. 그럼 요 점만 찾으면 되지. 그럼 요 점 어떻게 찾을 거야? 무리함수든 2차 함수든 y는 x와 교점만 찾을 거라고. 그럼 제곱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제곱해서 못 푼다가 아니야. 제곱해서 나올 거야. 제곱해서 나오면 해가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겠지. 4차니까. 근데 그 중에 몇 개밖에 안 보여? 하나, 둘, 3개밖에 안 보이지. 3개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고 식으로 하면 나올 거야. 됐니? 식으로 하면 4차에서 1점, 2점, 3점, 4점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래프적인 부분을 나는 당연히 2점, 2점을 지나니까 2점은 쉽게 찾았고 2점은 요 놈이랑 x랑 연립해서 2점 찾아서 그 중에 큰 놈이 답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요게 특징이야. 그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두 개의 교점이 y는 x 대칭이라고 했죠. 두 개의 교점이 y는 x 대칭이라 했지.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그 두 개의 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겠다라는 거고, 무리함수를 둘 중에 다 그릴 필요 없다 이제. 뭐 무리함수도 이차함수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차함수가 더 편할 거니까 이차함수로 갈 거야. 그러면 이차함수가 어떤 특징이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나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상황이 된다고. 이차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두 점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날 건데 그게 y는 x 대칭이 된다고. 그런 상황이면 세 점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것 중에 내가 예시를 들어준 거고요. 하나에. 그렇다면 이 점이 뭐가 돼? 알파, 베타가 되고 이 점이 베타, 알파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됐습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의 대칭인 것에 대한 것은 그 이차 함수에서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때 어떻게 풀었어? 얘가 지금 뭡니까? 얘가 y는 x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놓고 우리는 이차 함수식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이고 얘가 지금 a, 2니까 2,a네요. 이차 함수는 2,a 얘랑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네요. 그러지?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고 그 두근의 중 가운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니까 그 중점인 이 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자, 이 생각이 좀 중요한 생각이야. 역함수에 있는 알파, 베타가 역함수라고 하면 베타, 알파로 넘어가니까. 이게 되니? 그래서 요놈의 중점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 2분의 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했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야. 그래서 요 점이 2분의 5, 2분의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하러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k가 5가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 마이너스 a가 0이 나올 건데 요게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지. 그러면 얘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 직선이 정해졌네. k가 5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어? 이 그래프가 안 나온 거죠?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 지금. 그러지? 얘는 나왔고 얘가 안 나왔어. 그러지? 그럼 얘를 움직이다가 보면 사실 2차 함수로 움직이는 겁니다. 2차 함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게 기술이 안 돼. 그래서 직선 움직일 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여기서 중근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다가 어디 요 점에서 마무리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두 개 연립을 하고 있으니까 뭘 찾아? 일단 중근을 찾고 요 점을 찾고 하면 되겠지. 중근 찾는단 말은 무슨 말이야?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이죠. 판별식이 0이 되면 알파 베타가 일치가 돼. 그럼 안 되겠지. 두 개가 안 나오겠잖아. 일치가 되면서 요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하면 25 마이너스 36인가요? 플러스 4a가 0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a는 4분의 11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다 보면 요점이 아까 얼마였지? 2,a였죠. 2,a 요 직선이 2,a를 지나야 돼요. a는 2,a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a가 3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을 때 세 점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는 4분의 1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데 등호는
중근일 때는 하나니까 안 될 거고 2점 지날 때는 2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될 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 루트 x-1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문제는 좀 쉬운 문제. 그나마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재해석을 해가지고 요러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감소함수가 갖고 있는 교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 B라는 점이 있으면 B, A라는 점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럼 두 점이 y는 x의 대칭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면서 대칭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풀이를 한 거야.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꽤 많이 풀어봤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풀이가 되는 거야. 이런 풀이는 해본 적 있다고 해?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 63번을 볼게요. 자, 63번을 봤더니 지금 2차 함수가 있고 그거에 y는 x 대칭 있지. y는 x 대칭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역함수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현재 요 점하고 요 점이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근데 또 역함수 위에 있다?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조금 전에 했던 거야.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은 어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면서 대칭인 상황이 된다. 요 말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똑같아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 이차함수랑 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y는 x 대칭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 이거야.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을 구한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되게끔 설정을 조금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어떻게 푼지는 알겠지? 일단 출발점은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그럼 전에 또 풀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풀이를 할 거야.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 놓고 요 2차 함수와 얘를 연립하면 요 점 알파 베타 놓고 요 점 찾고 k값 구하고 되니? k값이 구해지면 우리는 요 점하고 요 점 구할 수 있고 요는 y는 x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은 이 a로 자, 요 점하고 요 점은 x좌표. 자, 요거의 거리에 루트 2배지. 요 좌표 알면 우리는 9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적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2배가 요 길이가 되겠죠. 됐지? 요 길이는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루트 2배가 되겠고 요 놈을 곱해서 2로 나누면 넓이 2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해됩니까? 첫 번째 상황 구하고 이 상황 구하면 A값 구해졌습니다. 그럼 다 구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풀이입니다. 거의 13번 6번 자 6번은 무리함수 1부터 5까지 양수 요거 1, 2, 2 두 점 AB 역함수 y는 x 대칭 되겠죠? 그래서 A, C, B, D 이런 식의 느낌이네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실은 자 D의 좌표가 2,1이야. D가 2,1이면 2,1은 여점입니다. 여점. 그러면은 인버스가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러겠지? 그래서 CD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A, B, C, D를 위치를 정확하게 놓은 건 아니야. 그래서 A, B, C, D를 지워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의 좌표라고 놓으면 안 되고 그냥 뭐 C든 D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A, B, C를 지워주는 게 맞아. 그림상 마치 오른쪽이 D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2,1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2,1이니까 이러면 1,2니까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K2 뭐 별로 문제는 없어. 역함수니까 1,2 넣어서 계산하라는 소리야. 함수 2차 함수 구할 수도 있지만 2차 함수 구하면 K가 이렇게 되니까 K제곱으로 들어가니까 2차 함수는 얘는 K제곱분의 1 X제곱이야. 구할 수는 있지만
있는 것을 이용하자. 1,1을 대입해서 A랑 C가 같으면 A랑 C랑 같다는 말은 얘랑 얘랑 역함수인데 같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있어? Y는 X 위로 올라가야겠지. K는 1이다. K가 1이야. K가 1이 어디야? K가 어떤 거야? K가 1. 그러면 우리는 요놈하고 요놈이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그래프가 Y는 X랑 만나야 돼. 자, 요거랑 역함수인데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으로 간다는 것은 이 점으로 가든지 이 점으로 가든지 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가든지 그러겠죠. 그래야지 원 위에서 만나겠지. AC가 일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답이 두 가지인데 K는 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답이 두 개 나와야지 적어도. 구해 봐도 다른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선 AB하고 CD는 요놈하고 요놈은 역함수니까 기울기의 곱은 1이다. 맞죠? 역함수의 기울기의 곱은 1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역함수의 기울기는 곱이 1이야. Y는 X 대칭인 것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것도 기울기 곱이 1이야. 끝. 8번. 자, 정수 A입니다. 정수 A야. 우린가 정수가 사용되겠네요. 그래서 fx를 봤더니 1보다 작은 쪽을 그려야 되고 얘는 1보다 큰 쪽을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니까 축이 2분의 3이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서 1에서 끊어질 거고 얘는 그러면 기울기가 요 점에서 연결되면서 내려가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A가 양수이면 A 플러스 2는 음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연결이 되겠지. 그 뭐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런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말이 안 되네요. 0보다 큰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A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이런 부분이니까 여기서 잘랐겠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야겠지.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2가 기울기가 양수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0보다 작아. A가 나왔네요. A는 정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무리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됩니까? 함수하고 이것이 4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지? 까지. (117번도)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171번도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스타일이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173번. 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은 웬만하면 원입니다. 원. 그럼 이 문제는 뭐 무리함수 요 내용이 아니라 원방풀이야. 원방풀이. 알겠나요? 원방. 그래서 얘는 뭐냐면 원 중에 플러스가 되면은 얘 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면서 y가 양수인 쪽만 그려라 이거죠. 반원 이쪽만 그린 거야.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3의 제곱.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한다고? 원방으로 간다고요. 0,0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5,0에서 반지름이 3인 원이야.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러면 공통 접선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우리는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뭘 이용한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죠. 이렇게 수직 1 이렇게 수직 3 닮음이 1대 3 1대 3 이 길이가 5야. 이 길이는 2분의 5.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접선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야. 기울기는 어디 있어?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 길이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가 아니라 질문은 뭐냐면 요거리를 구하래요. 요거리는 뭐? 피타고라스. 평행선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입니다. 요 길이가 5가 되고 2가 되니까 마무리 되겠죠? 자, 루트 안에 이것이 많이 문제가 없지만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한데
이것은 뭐에 관한 문제야? 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뭐 원방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요 접선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떻게 풀었다고? 닮음으로 풀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저 접선이 대각선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네 그때 어떻게 대각선처럼 될 수가 없죠. 왜? 지금 현재 우리는 뭐야 지금? 반원이잖아. 여기랑 여기만 있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잖아. 풀기는. 이렇게 되면 똑같아. 여가 수직이고 여가 수직이야. 그럼 요놈을 평행이동시켜.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풀었잖아. 그러잖아. 여가 5고 여가 지금 3이니까 4야. 요 길이 구했잖아. 이게 접선거리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 그림 보이죠? 이 길이를 원하고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여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 피타고라스 풀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얘는 f의 역함수가 g입니다. g를 한 칸 한 칸 평행 이동한 거야. 0부터 1까지는 루트 x, 0부터 1까지는 루트 x. 그다음에 g는 여기에 역함수 x제곱. 근데 x제곱을 한 칸 한 칸 평행 이동시키라니까 여가 1,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요. x제곱. 그래서 여가 1,1, 여가 2,2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식은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h2는 h0 플러스 2야. 무슨 말이냐면 두 칸 올라가면 h0보다 두 칸 위에 딱 그려질 거라고. 여가 0이고 여가 2야. h2를 하면 h0보다 두 칸 위에 딱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모든이니까 모든 점이 두 칸 올라갔을 거야. 다시 말해서 요 그림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요 말입니다. 요 식의 의미가 알겠습니까? 계속 붙여가지고 n하고 n 플러스 2는 여기 두 칸이겠네. n이 홀짝은 홀짝 두 개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도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가 홀짝에 대해서 어째 같은 값인지 틀린 값인지만 판단하면 되겠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요 점의 위치가 중요하겠네. 요 점이 2,2고 요게 3,3이니까 높이는 요 점의 좌표가 똑같네요. 요 점의 좌표가 똑같아.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두 칸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요놈이 n이면 요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이네. 물론 홀짝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똑같은 결과가 sn이 나오네요. 가로의 길이는 2이고 높이가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